자, 입찰 방법. 입찰 방법. 우리 경매는 법정 가야 됩니다. 입찰 방법. 이제 법정인데 동사는 호강이면 부동산은 기입찰제. 자, 기입찰제는 딴 거 아니에요. 요겁니다. 요거 써내는 거. 여기 이제 기입찰제. 이해하시죠? 기입찰제는 지금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기입찰표죠. 기입찰표인데 기간입찰표는 20년 동안 한 건도 없었어요. 기간입찰표는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기간입찰표 그거는 뭐냐 하면은 아파트가 한 1000세대 기미들 하였어요. 뭐 아파트가. 그러면 아파트에 1000세대 기미들 하면은 세입자들 어쩌합니까? 1000세대 세입자들이 야 낙찰 받으면 죽인다 하고 막 병에다 붙여놨죠. 그게 경매가 안 돼. 예. 그래서 그럼 우편으로 날리라. 우편으로 이 입찰표를 우편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우편으로 일주일 동안 우편으로 날려주면은 그것을 이제 하겠다는 법정에서 하면 소란 피우는 데모하고 이러니까 그게 기간입찰입니다. 근데 그 기간입찰이 옛날에 창원에 한 40년 전에 태화기에 사원 아파트가 한번 있었어요. 옛날에 태화기에 사원 아파트 할 때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이제 그게 한번 있었고 창원에도 그렇고 막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기간입찰은 아예 없다 보면 됩니다. 그죠? 몇십 년 가면 어디 한 군데 정도. 그런데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자, 하여튼 법정 산다. 그래서 법정 요거를 빨리 뭐로 바꾼다고요? 앞으로 하지 말고 전자입찰제로 바꿔야 되겠다는 전자입찰. 독일은 되고 있는데 안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집행관하고 사무원들 묵고 사는 게 목줄을 날릴 수 있으니까 아직 못 바꾸고 있다는. 자, 하여튼 온비드 공매는 전자입찰이죠. 전자입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비드에 회원가입 하시고 나의 온비드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농협에 공인센터 가서 4,400원 주고 산 그 법령공인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등록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전화 몇 번이요? 안 되면 1588 몇 번? 532에 전화한다. 그죠? 전화. 또 원장님한테 전화하고 뭐 개인 회원 입찰이 안 되니 어쩌니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1588 531 전화하면은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원격 지원까지 해가면서 30분 1시간 걸려도 다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립찰 36번 대립찰. 자, 대립찰은 변호사 법무사는 벌써 됐어요. 되고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2006년도부터 됐어요. 6년부터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도 대립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자, 매수신청 대리가 가능하다. 경매도 가능하고 공매도 대립찰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리분석 상담 수수료 요거는 법원에 등록 안 돼도 됩니다. 요 놈은 법원에 등록 안 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수령 가능. 무슨 말이죠? 자, 아파트 앞에서 이제 하시는 주로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에 누가 물어봐. 그럼 옥션을 가서 뚜루룩 예상배당표를 출력해서 선생님은 받을 수 있겠네, 못 받겠네 하면서 50만 원 받아도 된다, 안 된다? 건당 50만 원, 이거는 건당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건당 50만 원 범위 내 협의. 무슨 말이겠죠? 협의 그런 건 무슨 말입니까? 30만 원만 주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받아도 됩니다. 꼭 5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60만 원 받으면 안 돼요. 50만 원 받으면 안 되고 50만 원까지는 된다. 자, 1등 감정가는 이제 1%. 만약에 1등 했다. 여러 10억짜리 상가를 중개했다. 입찰 등했다. 그러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1%니까 1000만 원. 근데 이제 3억에 떨어졌어. 3억까지. 3억까지 떨어지면은 그 1.5배니까 한 45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졌다. 떨어지면은 이제 입찰 했는데 이거 갔는데 간만에 2등 돼버렸어. 그렇게. 그러면 50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찰 된 사람만. 그냥 아파트 앞에는 계획공사는 권리분 상담소 요것밖에 안 돼요. 입찰 대행까지 한 사람은 50만 원 막 그거는 받을 수 있는데 1등 되면은 감정가 1%는 크죠. 아파트 예로 6억,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압류 재산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매각 이전 가격 떨어지는 거 보통은 20% 30% 막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고 창원은 예로 1억 8천 그 다음 6,400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서울은 마찬가지고 인천이나 대구 가면은 1억 7천 4,900 이럴 수도 있고 1억 7천 5,600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20% 30% 떨어집니다. 자, 공매는 격주로
50% 떨어질 때까지 10%씩 체감한다. 우리 경매는 저감, 공매도 체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FM대로 체감 해놨습니다. 50%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5%씩 도로록 떨어지더라고. 공매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공매가 나오는데 낙찰 받으면 되느냐 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80%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자, 한번 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떨어지는 게 아파트가 있더라. 그죠? 자, 공매 가서 참 요새는 잘 돼야죠. 그죠? 좋은 성생이 있지. 다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접근이 됩니다. 자,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가 공매가 나왔다. 전용이 18평이고 성북세무서에서 이렇게 압류행 공매다. 압류재산. 자, 그럼 압류재산이니까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재산 명시가 있는 거죠. 재산 명시를 보고 이게 무슨 채라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복도식 아파트. 옛날 중공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공매가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본건에 이랬죠. 5월 30일인데 6월 10일 격주죠. 격주 이제 2주에 한 번씩 떨어집니다. 2주에 한 번씩 떨어지고 이제 매각 결정 기일도 6월 1일에 월화수 다시요. 이게 30일부터 31일 뭐 1년이 낑기는가 그런가 봐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6월 1일날 11시에 개찰하고 5시에 마감하고 전날 수요일날 다시 마감하고 6월 1일날 개찰하고 매각 결정은 다 다음주 6월 13일날 월요일날 18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주 더 늘어졌어요. 이게 옛날에는 자, 그럼 봅니다. 근데 퍼뜩 보는 2200세대 아우 좋네. 87년도 재건축할 때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뭡니까? 건저당권이 2014년도인데 임차인은 전입자가 전입신고가 지금 잘 안 비죠? 전입신고 지금 안 보입니다. 전입신고 설정 뒤에 붙은 거 요거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쭉 뒤로 빠져나가는 거 전입신고 있네. 전입신고 아이고 큰일 났네. 2000년 6월 5일에 전입이 있고 설정은 언제입니까? 설정은 2014년도 설정이 있고 이렇다죠. 자, 그리 보면서 봅니다. 자, 그리 보면서 재산 명시도 살짝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나오죠. 자, 공매재산 명시를 보니까 18평입니다. 전용 18평. 대지권도 있죠. 대지권도 있고, 전용도 있고, 전입도 노가대가 있고, 자, 이렇네. 본건은 소유자 가족이 사용 중인 것으로 탐문했다. 자, 요리되면 문제가 없어요. 적어도 조사 확실하거든요. 임차인지 소유자인지 확실히 봅니다. 관리비 미납은 잘 모르겠다. 라더죠. 자, 그래서 아마 박 씨는 2000년도 들어왔는데 아마 요는 소유자 같다. 내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조사도 소유자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은행에 이거보다도 빠른 전입자가 빠른 박 씨가 있다. 그럼 박 씨가 소유자인지 요것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소유자인지 찾으려 하면은 건물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 표제부 있으면 갖고 있습니까? 소유자는. 갑구 있죠, 갑구. 갑구에 표제부 말고 갑구에 갑구에 있죠. 김지씨가 있고, 아이고, 여기 인갑다, 그죠? 박 여사님. 우리 박 여사님이 소유자로 지금 남아있고, 또 박지양 이전 됐다가, 또 구시로 갔다가, 또 복잡하네. 자, 요럴 때는 항시 제일 마지막에 한번 더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요약표. 자, 이 구시가 소유자다. 현재 소유자. 그죠? 구시가 72년도. 구시가 소유자고, 한매 특약,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주로 이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한매 특약은. 공매 공고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건저당이 있고, 구시가 소유자다. 구민정 소유자고, 아까 이거는 뭐라겠노? 박씨가 그랬는데. 박씨가 있다. 그럼 박씨는 누구? 전 소유자다, 그죠? 전 소유자 같다, 내 느낌에. 전 소유자 같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하여튼, 요거를, 제가 볼 때는, 전 소유자 같는데, 박 씨가 있고, 소유자 가족이 사용 중이다. 이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막 제가 볼 때는 소유자 가족이다 보면 됩니다. 가시하고 아까 그 딸인지 하여튼 뭐 그래 보면 되겠고 큰 문제는 없이 보입니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제주도 단독주택 1차입니다. 송파구 오금동. 자, 대학역, 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있습니다. 송파구 한번 보입니다. 송파구에 절반 떨어진 주거용 건물이 있다. 주거용 건물. 이게 뭐 단독 아파트라고 주거용 건물이고 기타 주거용 건물이라 되죠. 좀 기분 나쁘게 주거용 건물의 절반이 떨어졌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나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구에 내 주민등록을 좀 남겨야 된다 하시는 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소유자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 있죠. 봅니다. 오금동에 뭐가 절반이 떨어졌다. 오금동에 절반이 떨어졌다. 자, 송파구 오금동에, 그죠? 오금동에, 전용이 39평, 마우니까 한 12평 된다죠. 권리신고는 임차인 대항이 있다. 조심해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절반 떨어졌는데 권리신고를 했다. 3억 9천짜리가 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죠? 3억 9천짜리가 보이고, 설정은 2021년도고, 그죠? 설정보다 빠르네. 그죠? 빠른 사람이 있다. 자, 그리 하면서 또 봅니다. 재산 명시를 보니까 전용은 마운이니까 전용 12평 송파구 오금동 기자촌 아파트 근처에 이제 서씨가 전입이 2020년에 3억 9천 주고 있더라. 조사할 당시는 그렇고 배분 요구를 했느냐, 배당 요구 했느냐, 서씨가 했으면 않습니까? 했죠. 자, 2020년 5월달 7월달에 전입 확정은 6월 1일 찍고 3억 9천을 주고 서씨가 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요거는 임금체크가 되죠. 임금체크는 0순위죠. 완전 1순위. 이거는 선순위입니다. 700만 원. 자, 그 다음에 송파구청은 요거는 뭐 전액은 아니고 해당되는 재산세. 종부세 정도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 나는 그게 문제는 한 100만 원 정도 봅니다. 그 다음에 요는 거는 뭐 다른 구청 요는 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요거는 날짜 늦으니까 상관없고 송파구청도 날짜가 늦네. 자, 우리 구청도 날짜가 늦으면은 세입자가 늦으면은 전에는 무조건 앞서는데 늦으면은 무조건 뒤로 가면 됩니다. 당에서는 이제 딱 날 정해가지고 앞서면은 선순위 당해세, 후순위 당해세로 두 개를 쪼개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후순위 당해세이기 때문에 이건 없애버렸습니다. 내가 서울특별시도 없애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정은 넘어동행계는 없애고, 요것도 날짜 늦은 기내 세입자보다 늦은 게 없애고, 요것도 없애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자, 요거는 우리 세무서는 잘 보세요. 법정기일이 요겁니다. 여기고, 뒤에 거는 꼭 붙여버렸어요. 7억 9,200. 2020년도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2020년 출발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보다, 잘 딸리겠네요. 자, 2020년 몇 월이죠? 연말이죠. 세무서는. 법정기 연말이죠. 자, 세입자는 언제입니까? D-Day가. 전입 확정 중에서 늦은 날짜. 그럼 이 날짜네. 알겠죠? 그러면은 세입자가 빠릅니다. 3억 9천이 빨라요. 그럼 세입자가 빠른데 낙찰이 예로 4억이 되면은 빼기 체납처분비 한 500만 원. 우리 경매비용 같은 거 영순위 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가져가고 그 다음 나머지는 알아서 가져갈 거고 별 문제가 없는데 낙찰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4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질하죠? 2억 5천에다 그러면 됩니까? 2억 5천에다 그러면 빼기 500만 하니까 2억 4,500을 배분을 받을 건데 세입자까지는 얼마죠? 3억 9천이니까 2억 4,500을 빼면 얼마 모자랍니까? 그럼 세입자가 5,500 모자라요. 여기 인수입니다. 인수. 무슨 말이죠? 결국은 3억 9,500 주고 산다 이러면 됩니다. 결론은 싸게 사도 3억 9,500. 알겠어요? 그리 주고 산다. 자,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시간 가셨습니까? 매수 신청 38원. 10%는 매수 신청 보증금. 공매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다. 10%. 최저 매각. 어떨 때는 미납됐을 때는 20%, 30%. 그죠? 재매각 시는 또는 재매각 때.
재매각시, 미납시 말이죠. 재매각시 크는 것은 요거는 이제 미납할 때 미납시는 보통 10% 하는 창원은 10%고 어떤 데는 20에서 또 30%까지 한데 있어요. 어떤 데는 막 아주 법만 틀립니다. 30%까지도 막 하더라 보니까. 재매각시. 자, 물어봅니다. 경매로 요거를 낙찰받는다. 아, 이게 공매네. 자, 경매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경매 아파트를. 자, 상가에 낙찰받아요. 요놈 상가를. 자, 낙찰을 받는데 내가 7억 5천에 받는다 그러면은 7,500 가져야 됩니까? 여기에서 동그라미 하나 뺀 요 금액을 가져야 됩니다. 6,855만 5,900원을 수표 가져가면 되고, 굳이 7,500 그거 딱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무효는 안 되고 집행관이 조금 찡그립니다. 잠도 내줄 때 아이고 귀찮다 그냥 수표 끊어오면 아무 소리 안 할 건데 이제 그 이야기지. 하여튼 경매나 공매나 떨어진 금액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자, 압류 재산만 공매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 금액이 틀린 것 맞습니까? 똑같죠? 그 말이죠. 그 말인데 이제 쓰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하여튼 자, 아파트 3억짜리 내가 2억까지 들였어. 2억 5천 들어가려고 해. 보증금이 그러면 2,500입니까? 2천만입니까? 2천만이다. 경매나 공매나. 이해가시죠? 자, 그냥입니다. 자, 39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만 항고 보증금이 필요하다. 항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고 매각 대금, 낙찰된 금액의 10%를 납부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지가 항고를 하고 시간을 막 6개월 이런 식으로 꺼가지고 기각이 될 때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몰수를 당하고 나머지는 연 12% 공제를 하고 돌려준다. 자, 물어봅니다. 농지적 반려증명, 농지적 미발급 등으로 매각 불가 결정에 대해서 7일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항고 보증금은 필요하다, 필요 안 없다. 항고 매각 불가 결정에 대해서는 불필요, 있죠? 매각 불가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입니다. 공매는 즉시 항고 제도가 없어서 행정소송을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가 7억에서 2억 들였다, 6억에서 2억 들였다.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딱 들어옵니까? 이거 딱 보니까 지금 29% 34%니까 농정 태어나죠. 그래서 연구를 해봅니다. 물건이 좋아요. 자, 권리 분석 난이도 40번 봅니다. 40번. 보통 임차인이 많아도 옥션의 예상 배당표 보면은 너무 쉽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매는 법정기일 체납액이 파악이 어렵다. 그 제가 그러죠.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갖고 얼고 말고 뭐 만다고요? 뱅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겠다. 그냥 아닙니다. 자, 공매는 어려운데 옥션은 지지 옥션 등 유료 사이트에 예상 배당표가 없더라. 공매가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조세 채권을 공개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 파악은 너무 쉽다. 자, 가납구 봅니다. 가납구 22에 107686 다가구 좋습니다. 한번 봅니다. 107686 자, 임차인이 없으면 되는데 요것처럼 임차인이 또 많으면 또 시끄럽습니다. 그죠? 시끄럽고 시간이. 자, 봅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다가구 한번 오세요. 다가구 넣어가지고 요거를 내가 눈여겨본단 말이죠. 대지가 52평에 150평. 그래서 월세 많이 받으라고 또 주택 연금하려고 눈여겨보고 있는데 뭐 개안쪽 그죠? 자, 이렇습니다. 나는 12억짜리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그죠? 요거를 사가지고 소일해가면서 보일러도 고치주고 그죠? 관리비도 좀 받아 챙기고 그죠? 요새 월세 못 올리면 주로 뭐 올립니까? 관리비를 세를 올리죠. 그래갖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 보니까 전을 세놔놨고 밑에 관리비도 딱 약정하도록 해놔. 딱 처음부터 아예.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 시도 때없이 막 올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관악구 신림동에 이게 이제 나왔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나온 것 같아요. 옛날 대원 고시원에 났네. 이게 뭐 대원 고시원에 났네. 자,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작다 많다? 많죠. 많다. 임차인이 많다. 자, 그러면은 9억 500에 월세가 58만이다. 자, 9억 치자.
9억이다 하면 월세를 한 사람은 어떻게 환산하죠? 우리 일반 중개업소에 살 때는 1억이 얼마요? 50만 원. 그럼 9억 것도 뭐 45만 원. 그럼 총 토탈 450만 원. 그럼 둘이 합치면 뭐 508만 원. 맞죠? 그래 되죠? 그럼 아예 전세를 바꿔 버리면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다. 500만 원 정도 받고 이거를 주택은 맡기면 되는데, 자, 그런데 봅니다. 이 임차인들이 많아요. 은행 설정부터 꽉 줄을 섰는데 임차인도 많습니다. 그죠? 임차인도 뭐 이렇게 복잡한데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10억짜리 9억에 낮춰받으면 10억에 주고 소액보증금 쪼르륵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두 사람만 못 받고 이게 1억 6천하고 이 사람만 받고 나머지는 소액을 받아내니까 명도는 쉽다를 봅니다. 쉬운데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다가구 주택 해놨죠. 다가구인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뭡니까 지금? 독서실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전세를 줬는데 8천이고 1억 6천을 막 이렇게 줬는데 이게 보호가 되느냐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잘 보고 들어가라고. 좀 이게 은행 설정이 많은가 뭔가 봐야 되고 건축물 대장도 좀 보고 이게 독서실이구나. 그럼 독서실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요거를 막 그냥 전세를 1억 3천 주고 1억 8천 주고 해갖고 10원도 못 받고 나간다 하면 지만 썼잖아요. 자, 그런데 상가라도 주거로 쓰면은 주임법의 정의를 받습니다. 일단 배당을 받아요. 못 받는 경우 어떤 경우냐. 자, 이런 게 있어요. 상가가 1층에 100평이 있는데 10평씩 10개를 쪼개가지고 옛날에 사우나 아니다. 마사지 100평인데 김연아 찰자가 방을 10개 넣어가지고 복도 넣어가지고 이제 102호 쭉 해갖고 10개를 만들어서 임대를 1억씩 나왔어요. 뻥 터졌어요. 그러면 그 임대차 법법 적용된다 안 된다? 불법 건축물 그건 안 됩니다. 쪼개기 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안 되는데 요것도 이제 모르겠어요. 요것도 어떻게 배당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있죠. 본 물건은 공구상가 현황 다르다. 막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자, 그거는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은행은 저기죠. 은행은 8억 6,400을 설정을 딱 해놨는데 뭡니까? 해놨는데 저거 막 1억 3천씩 막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순위로 뭐 소액보증금을 여기서 보기에는 거의 10억인데 5억 정도 되는 여기에 막 받아갑니다. 그럼 은행이 기분 좋다 나쁘다? 기분 나쁘죠? 설정을 딱 이빨 해놨는데 보니까 나중에 도구시락 해서 낙찰받아갖고 지어가지고 와갖고 대출을 해주는데 나중에 보기에는 막 전세가 막 무디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왔어. 그럼 소액보증금 돌아가면 해주느냐? 이거 이제 붙어봐야 돼. 대법원에 가봐야 돼. 안 해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집안 써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조그만 거 하나 있죠. 하나 빌라. 하나 의원인데 사무소인데 하나가 들어갔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100% 주임법 정을 받아서 다 보호가 되는데 이 쪼개기 해가지고 호수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거 이거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다면. 자, 하여튼 예상 배당표 보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러나 이제 공매는 예상 배당표 있다 없다? 없다 말입니다. 없다. 공매는 없어요. 없어요. 공매. 그 16명의 이 독서실이다. 그러면 대구 수성구 공매는 이 예상 배당표가 없어서 너무 어렵다. 그게 예상 배당표가 없으면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매에서 다가구가 잘 안 팔리는 그입니다. 야, 저기 선순위 갔는데 옛날 제가 경매 배울 때는요 소액보증금 계산한다고 거의 절반 시간 다 뺏겼습니다. 선순위다 뭐 후순위다 소액보증금 얼마 한다 해서 막 그거 맨날 집판 가지고 강사가 강의를 하더라고. 이름 빼앗습니다. 지금은 너무 쉽다 그죠? 자, 은행에 정기금 내가 갔어요. 그죠? 가갖고 1년 돼가지고 개설을 하는데 만기 너무 쉽더라고. 뭐 보통 돈 누르게 바로 이자가 톡 튀어나오고 정기적금도 옛날에 정기적금 해야 할 거면 30분 동안 뒤에서 주판하고 했거든요. 제가 주판 사단 아닙니까? 사단.
옛날에 상고 놓으면 뭐 그래 안 하면 은행 들어갑니까? 주판 사단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적수 계산해갖고 막 지급이자 이것도 고문 찍어가지고 원장에다 이랬는데 지금은 해지한다. 이 손님 36개월 적금 들어왔는데 요 해지한단다. 너가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고 그럼 적수가 정산을 하고 1초 만에 팍 높이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주판 배웠잖아요. 이거. 맨날 보면 주판 배웠거든. 중고등학교까지. 지금 뭡니까? 계산기에 꽁꽁 누르면 곱하기 뭐 다 높이는데. 그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공매는 이 예상 배당표를 만들어야 돼요. 옥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 사이트에서 아무도 안 만들더라고. 안 만들고 하는데 좀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이제 배워야 되죠. 배우면은 쉽습니다. 이거. 자, 넘어갑니다. 시간 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공매는 예상 배당표가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없다. 그걸 하시면 되고요. 자, 입찰 방법 41번. 경매 법정에 참석해서 신분증 도장 10%를 가져가면 된다. 가져가면 된다. 그죠? 경매는 간단하죠. 자, 공매는 어쩌합니까? 개인 회원 가입하고 나의 온비디에 법용인증서 4,400원 등록해서 입찰을 참가한다. 그러고 가상 계좌에 입금하는데 잘 모르면은 1588-5311에 원기 좀 물으면 된다. 자, 공매에 아파트 넣으세요. 70% 한번 봅니다. 공매 아파트. 70%. 자, 용인 수지인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아, 경매네 이게. 경매. 2020에 625. 그죠? 625. 경매입니다. 2022에 625. 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625. 저기 그 신문기사에 보면요. 아파트가 지금 거래가 많습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이러거든요. 자, 10억에서 10억에 누가 실거래가 넣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막 오라는 알리죠. 신문에서. 야, 지금 아파트가 여기 뭐 죽전에 뭐 아파트가 지금 10억에 지금 여기나 오르고 20% 이렇게 올랐습니다. 사면서 기사를 팍 섞입니다. 그게 며칠 또 취소돼버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등기부에 올라간 것만 실거래가에 기록을 해주겠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억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9억에 또 거래가 됐어요. 그거는 기사는 온다 안 온다? 절대 안 옵니다. 알겠죠? 그 옛날에는 거래가 10,000건이었는데 1,000건을 줄였어요. 작년 말에. 요번에 1,200건 됐어. 요번 달에 온 게. 많이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하죠. 와, 여보야, 아파트 오른 것 같다. 빨리 사자. 이럴 때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 그거 다 5년 10년치를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1,000건을 팍 줄이는데 1,200건에 당연히 늘지. 그럼 10,000건에서 보면 이건 느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무 그 신문기사에 절대 현혹당하지 마세요. 신문기사에. 자, 뭐 하다 놓노? 자, 용인수지 봅니다. 용인수지. 자, 낙찰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싶으면은 뭐가 해야 됩니까? 낙찰 받으라고 하면 요때. 뭐 필요합니까, 지금? 요거 하고, 수표 한 장하고, 자격 수표, 신분증 도장. 가져야 되죠. 그럴 때, 임차인이 없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문제 없고, 뭐, 1번 설정부터 오른쪽에 전부 다 소멸 다섯 개, 등기부도 문제 없죠. 임차인도 문제 없죠. 그러면 낙찰받아야 되죠. 문제 없다, 그죠. 돈만 계산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동차. 근데 이제 부부간에 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더 들어갑니까? 요거 말고 더 들어가는 게 두 장이 더 있다. 뭡니까? 공동 입찰 신고서 입찰자 목록. 목록이 두 개 더 옵니다.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양식은 자, 요거를 부부간에 한다고 하면요. 우리 옥션원은 여기 있더라고. 옥션원도 이거 다 있어요. 저기 그 지적성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요 보면은 자, 공동 입찰한다. 그죠? 공동 입찰한다. 그러면은 공동 입찰 위임장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후 인쇄한다. 이렇게 하면요. 기술차표 여기 쓰시고 요거 쓰고 여기는 이제 부부가 둘이 다 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요 금액 쓰고 이런 뭐 하겠죠. 하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 여기 더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간다고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 아시겠죠? 더 들어간다. 근데 이건 샘플이 없는데 그 다음에 위임장도 여로 남편이 직장 나가서 위임한다 그러면 남편이 이름하고 인감장을 찍어야 되죠. 남편의 인감증명서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신 법원에 가는 사람은 부인이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더 쓰고 남편 2분의 1, 내 2분의 1 배우자
그 다음에 요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씁니다. 요거 쓰는데 본인 안에는 안 쓰는데 여기는 꼭 와이프 이름 들어가야 돼요. 대신 가니까. 남편 대신 가니까. 요 이름 안 쓰면 또 무효됩니다. 무효되고 금액 쓸 때 조심하시고. 금액 쓸 때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요 수정하면 절대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6억 일어났는데 000 했는데 여기에서 샥 이런 거 알겠죠? 요런 거 또 3을 8로 샥 돌리는 거. 하여튼 요 놈은 조심해야 돼. 요 놈은 무조건 찢어삐고 새로 써야 됩니다. 뒤에 거는 조금 틀려도 상관없는데 뭐 지우고 하나도 상관없는데 요 놈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옥션보다도 지지 옥션이 혹시 더 높더라고. 더 이게 잘 돼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면 샘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샘플이 이제 들어가면은 아까 삭구문은 몇 분이죠? 22에 625. 이게 22에 625. 자, 여기 검색을 하면요. 자, 요거죠. 여기에서 입찰표 이어봅니다. 요죠. 지족션 입찰표가 더 좀 잘 돼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요래 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죠? 나오고, 대리인이 간다, 공동입찰한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공동입찰한다. 그죠? 공동입찰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샘플을 딱 잘 적어 놨어요. 신고서, 기입찰표, 공동입찰 신고서, 입찰자 목록. 아시겠죠? 또 대리로 간다. 대리로, 공동입찰 대리로 와이프가 대신 간다. 두 사람 명의로, 아파트 두 사람 명의 하려고, 그럼 요리 쓰라면, 요리 써가지고, 참고를 해서 요거를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참고해.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공매는 어쩌느냐? 공매를 대리입찰할 때는 어쩌느냐? 공매. 여기 이제 할 경우에는 마감 전까지, 목요일, 수요일 5시까지, 수요일 날 18시? 틀렸다. 17시다, 보통. 아니다. 18시까지 자산관리공사 가야 돼요. 신랑각시가. 뭐하러 가야 됩니까? 인터넷은 와이프 명의로 했는데, 이거는 두 사람 명의로 사는 겁니다. 그거 신고를 해야 돼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인터넷 할 때, 저도 한번 쏙했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일 쓸 때, 써갖고 이제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요 보면은, 저도 전에 요거를 콕 찍어봤어. 두 사람 명의인데. 오른쪽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입찰 방법에 본인 입찰이 있고, 대리 입찰이 있고, 공정, 여기 있죠? 이 단추를 찍어야 되는데, 요거를 콕 찍고 수요일에 갔어요. 인감 들고, 두 사람 인감 다 들고 가지고 갔어요. 둘이 참석해갖고 서류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서류 제출을 가니까 이제 이런 서류가 막 있거든요. 참가 신, 영어 적어 가야 신뢰가 되는데, 인감증명서를 꼭 가져오게. 두 사람 다 가야 되고, 인감도장을 들고 가야 됩니다. 들고 가서 신고하는데, 요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게 입찰할 때, 세 번째, 두 번째 칸에서 요 공동차를 신고를 잘 하셨거든. 그럼 잘했다 했거든요. 나중에 뒤나보게,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대요. 그러니까, 요 체크를 했대, 선생님이. 안 된대. 결국은, 고마 남편 명의 한 사람하고 끝내버렸어. 무슨 말이겠죠? 그 입찰할 때 이거 잘 써야 되거든요. 체크를 잘 해야 돼요. 본인 입찰 아니고 뭐라고요? 공동 입찰. 전산에 공동 입찰을 하고, 수요일까지, 월화수니까 수요일까지 또 가야 돼. 두 사람이 가든지, 자우정 가가지고, 인감증명서가 또 뭐요? 인감도랑 들어서 찍어야 된다. 그런 절차가 있어요. 더러운 절차가 있더라고. 하여튼 그리 해라. 합니다. 자, 그럼 43번. 채무자 등의 매수 신청 금지. 자, 낙찰 못한 사람 누굽니까? 낙찰 못한 사람. 잔대금 미납자. 채무자. 관련 물건의 감정평가사. 집행관은 응찰하면 안 된다. 요거는 공매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 그러면은 특히 이런 겁니다. 미납된 사람 낙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응? 미납된 사람이 뭐예요? 뭐가 미납된 사람이고? 10% 뛴 사람. 그죠? 주로 뛴 사람 많죠? 요 보세요. 요 보면은 경매 검색에
제매각 물건 보면은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제매각 물건. 몇 개나 크면은 제매각 물건이 지금 620건이 보이는데, 현재 움직이는 것이. 좀 큰 거 볼까요? 좀 큰 거. 재미난 게 있으면 뭐 좀, 자, 이거 보자. 관악구 신림동에 보니까 빌라를 낙찰 받는데 2억 5,300에 넣었어. 미납. 자, 미납이 보이면은 요거는 항시 니 앞에 요금액 띄 있구나. 10% 2,380만 띄 있구나. 느낌 됩니다. 이게 만약 불어가면은 야, 니 손바닥 잘 비벼가지고 10% 받아왔구나 보면 됩니다. 손바닥 잘 비벼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본죄이지 뭐 미납하는 건 본죄가 아니에요. 자, 그럼 미납이 돼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고 계속 유찰돼서 미납자가 계속 뭐 유찰돼서 이거 들어오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또 유찰돼서 유찰돼 가지고 또 7월 또 25일에 뭐 8천만 나왔어요. 그럼 요때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들어가면 뭐 배우자 명의로 일단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갔는데 미납자가 만약에 요때 7월 25일인데 24일에 오서 7월 24일에 오서 내 12% 연체자 물고 내겠습니다. 그러면 요 금액에 내겠다. 그러면 받아줄까 말까? 받아준다. 받아준다. 그죠? 받아줍니다. 자, 넘어갑니다. 공매도 체납자, 세무, 공무원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는 체납자네. 우리는 뭡니까? 이는 채무자. 그죠? 채무자인데, 자, 채무자인데 아파트를 빌릴 때 황인지 명 빌렸어. 명의는 누구냐? 와이프 건데. 그래서 3자 떨었어요. 그럼 와이프는 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입찰은. 되죠? 됩니다. 이거 뭐 채무자가 안 된다. 소유자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채무자는 무조건 안 돼. 담보쟁후엔 소유자, 이 사람 상관없어요. 자, 공매는 뭡니까? 체납자한테 체납자. 체납자는 안 되고, 체납자의 와이프 된다, 안 된다? 된다. 체납자의 부인 이거 없잖아, 지금. 체납자의 가족 이런 거 없잖아. 그죠? 자, 요도 그래요. 채무자는 안 되는데, 채무자의 가족, 배우자,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체납자의 가족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체납자 명의 가족을 받으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자금 출처가 세무서나 은행도 마찬가지입니까? 저게 경매 당해놨고 낙찰은 지금 만 원 앞에 받고 푹 떨어지니까. 그죠? 푹 반값 떨어지니까 지금 만 원 앞에 받아비고 정상화 시키고. 그럼 그 돈 만 원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과연 또 딸 수가 있거든요. 그 조심해야 돼. 돈을 출처를 조심해야 된다. 와이프 돈 출처. 알겠죠? 신랑 구자에서 또 뭐 농협에 저 우체국 구자 갖고 들었다 해도 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그거. 알겠죠? 그럼 신랑도 이죠 내놔. 신랑도 있는 거야. 그리 건립비면 할 말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외국인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할 수 있어요. 서류는 막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하여튼 경매나 공매나 외국인한테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98년도부터 외국인도 국내 토지 취득 및 경매 참가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서류는 이제 조금 뭐 재국민 거주 사실 증명서 뭐 이런 서류가 있는데 하여튼 외국인은 우리 아파트 토지 낙찰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공매도 있다. 이거 봅니다.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못 받는 거 아닌데 서류만 조금 챙기면은 받을 수 있다. 봅니다. 자, 외국인의 45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근거. 뭐 이런 법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관계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호주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외국인의 토지 거래 허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하는데 보통 토지를 취득하면은 6개월 이내에 구청장한테 신고를 좀 해야 되는 토지법에 외국인 토지법 이런 게 조항이 있습니다. 토지 취득할 때. 그죠? 자, 우리나라가 있는데 외국인 중국 사람이 땅을 반을 샀다. 좋다 나쁘다? 한국 땅을 반을 사가 비싸. 돈 있다고. 그거 큰일 나죠? 안 그렇어요? 제주 땅을 다 샀겠다. 중국 사람이. 그러면 큰일 난다 아닙니까? 저거. 그러고 저기다 하고 뭐 이러면 뭐 시끄럽잖아요. 특히 독도 땅 이런 거 그죠? 상호주의에 걸린대. 우리도 우리는 못 사죠. 우리 중국이 못 산다. 못 사는데. 하여튼 외국인이 다 살 수는 있어요. 조금 제재는 하겠지만은 외국인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이 대출 받을 때 서류가 뭐 필요하다? 대출.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서류가 외국인들 등록 사실 증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서류입니다. 출입관리서 나오는 거,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분 경매. 자, 요거는 10분 시간입니다. 지금 12시 2분이거든요. 12분에 만나겠습니다. 지분. 오늘도 배식을 잘못해서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은 몇 페이지고? 12페이지. 아, 큰일 났다. 배식을 잘못했는데 어쩌면 됩니까? 속주면 안 돼요. 속도전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읽고 넘어갑니다. 안에 사례 들어가기 힘들어합니다. 시간을 내서. 자, 지분 경매할 때 공유자가 우수 매수할 수 있습니까? 경매는 손 들고 하면 돼. 손 들고. 법정에서 손 들고 딱 10% 준비해가지고 그 사건 번호 부를 때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하전식 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죠. 자, 그때 딱 사건 번호 부를 때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손 들고 나 형님 지분이 공유자인데 형님하고 공유자인데 내가 그 사람이 낙찰받은 가격에 사겠습니다. 그럼 뭐 사는 겁니다. 안 들어왔는데 괜히 살 필요 없어요. 한 5차쯤 떨어질 때 누가 들어올 때 그때 딱 손을 드는 겁니다. 1차부터 손 들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그죠? 5차 때 그때 하면 됩니다. 공매도 마찬가지. 공매도 우선 매수가 이게 신설됐습니다. 됐는데 요거는 통상 금요일 6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로 월화수하고 목요일날 개찰하고 종전에는 그 다음날 금요일까지 했거든요. 지금 매각 결정기일에 일주일 늦어져 있죠. 그래서 플러스 일주일 조금 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금요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그게 이거 보면 다다음 주에 되겠다. 통상 다음 주 금요일 18시까지 하면 된다 이랍니다. 다음 주까지. 공유자는 공매 지분인 경우에는 이제 형님 지분이 1억에서 공매에서 쭉 들어 5천 대개는 5천억에 팔렸어. 이제 목요일 알았죠. 그러면 종전에는 뒷날까지 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가서 내가 공유자한테 사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10% 내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 1등 되고 1등 된 사람은 10% 돌려받습니다. 그래갖고 눈물 흘린 사람 많아요. 우리 수강생들. 아이고 씨 했더니 그냥 공유자 웃으면서 뺏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요거는 어쩌면 됩니까? 손 들고 법정서 하는 거고, 공매가 만약에 지분에서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진 것이 4천만 떨어졌다 3 떨어졌다 이럴 때 공유자 있겠죠. 공유자 지분이니까 등기부에 공유자가 하면 됩니다. 근데 공유자가 2명일 때 어쩌느냐? 그거는 그 사람 지분 가지고 있죠. 그대로 비율대로 가져갑니다. 지분이 좀 많은 사람은 좀 많이 가져가고 작은 사람은 작게 가져가고 그런 가끔 있습니다. 공유자 2사람이 신청 들어올 때. 자, 그래서 요 보면은 이제 매각 결정 공매가 매각 결정이 이날이니까 매각 결정일시가 6월 26일이다 하면은 이게 이제 하여튼 요날 앞전날 만약에 이게 월요일이다 하면은 금토 6월 22일이고 6월 16일은 어디 되노? 이거는 바로 금요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매각 결정일시 전까지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에 지금 보니까 옛날 국법공매 돼가지고 국법공매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뭐 7월 한 2일쯤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다음 주 아니고 이리 보면은 다음 주 아니고 금주 내지 그죠? 이제 금주 또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건 이제 물건마다 좀 다르니까 다음 주 공매 결정기일 요 딱 보고 공매 결정 매각 결정일시 그런 거 있죠? 요거 전날 보면 됩니다. 전날인데 토요일 빼피고 아시겠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6월 20일에 26일이니까 23일날 6월 23일날 18시까지 이해갑니까?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다음 주 또는 금주 또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 보십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것도 땅이 괜찮더라고요. 안산시인데 2종 일반의 주거 환경이다 하면은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건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도 집에 와서 안 봤지만은 제가 이렇게 찾다가 어렵게 찾은 겁니다. 촬영은 시간이 너무 앞에서 그렇지. 이게 시간이 좀 짧아서 넘어가는데 한번 보시라고. 이 보면은 땅은 임야 같은 건 뭐가 중요합니까? 임야는 뭐가 중요해요? 응? 이 임야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2종 일반입니까? 길이 물었습니까? 주거 환경 개선 지구입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자, 아버지 죽었어. 묘지 천평, 대지 천평인데 묘지는
일종 일반 주거지이고 돼지 천평은 농림지역이라. 그럼 뭐 형님아 뭐가 됩니까 형님아? 돼지가 아니 돼지가 저래야지. 돼지는 농림지역이고 묘지는 이종일반이라니까 이종일반. 이종일반이 더 좋은 게지.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도지역 숨어 있는 용도지역이 더 중요합니다. 숨어 있는 거. 자 동산경매,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다, 그죠? 호가경매인데 가정집에 뭐 이런 거죠. 그게 뭐 테레비, 피아노 이런 겁니다. 도자기 뭐 이런 거, 바렌타인 30년산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동산경매에서 배우자는 입찰 종결 선언 전까지 배우자 우선 매수 신고 가능하다. 돈을 얼마 준비하고 절반 준비하고 그때 화장실에서 또 들어옵니다. 보면 보통 그래요. 안했다가 자 이거는 창원의 황경진 씨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 됐습니다. 그러면 문을 탁 열면서 잠깐 이랍니다. 화장실 놓으면서 내가 배우자인데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다 낼 필요는 없어요. 낙찰된 금액의 절반만 내면 돼요. 현찰로 가있어요. 현찰로 딱 가있다가 꺼내야 됩니다. 통장에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현찰 딱 1,000만 준비해 놨다가 절반만 떼가 주면 됩니다. 낙찰 가격에 주면 됩니다. 자, 온비더도 뭐 공매처럼 우선 매수가 된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 없죠, 사실은.